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음 주요 인선 발표하겠습니다. 정무수석실의 정무 1비서관은 전희경 전 국회의원이시고, 정무 2비서관은 장경상. 여러분들 이미 벌써 좀 언론에서 다 나왔고 예측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인선과 조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전희경이 누굽니까? 어이없게도 이런 인사를 정무 1비서관에 임명해도 되는 겁니까? 4.3 왜곡, 태극기 집회, 주사파 발언, 뉴라이트 전도사, 막말의 화신, 수없이 많은 각종 사건과 사고로 다양한 별명이 있는 인사인데요.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야당과 한번 제대로 싸워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비서관은 과거 색깔론을 내세워서 막말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을 상대로 한 원활한 국정협조를 도모하는 정무비서관 자리에 적합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매번 인사가 참사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인사를 다시 소환해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촛불이 물러나고 태극기의 힘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그게 질입니까?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당신들 밥그릇 늘리는 게 정의냐고? 부끄러운지 알아? 어디 와서 제일 정의로운 척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가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에 의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태극기의 힘으로 탄핵을 탄핵하자며 윤석열 팀장이 이끌던 특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선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난데없이 색깔론을 제기해 민주당을 자극했고, 정의당 의원들이 국회 내 한국당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에서 폭행당한 걸 항의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밥그릇 늘리는 게 정의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 어디 와서 제일 정의로운 척이야. 아직도 그의 말이 귓속에 들려오는 듯한데요. 이어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엔 국정화 찬성론자로 각종 토론에 나서면서 뉴라이트 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전희경 전 의원이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과의 협치 최일선에 나서야 할 대통령 정무 1비서관에 임명됐는데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과 협치보다는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인선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전희경 비서관이 협치에 적절한 인물이냐는 지적에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기대가 안 되는데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걸까요? 정무위 비서관에는 장경선 전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이 임명됐고, 강인선 대변인은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딴 낙마로 최근까지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규홍 현 차관이 지명됐는데요. 이로써 인적 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른바 윤핵관들이 추천한 정치권 출신 행정관들을 포함해 50여 명이 대통령실을 떠났는데요. 반면 검찰 출신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검찰공화국, 달리 검찰공화국이겠습니까? 청장이 보유했던 바이오 관련 주식이 어제 5%가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는 17%가 올랐더라고요. 매도하는 것을 권고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약서에 서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고 보유하기도 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 또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전 국가자문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제출한 자필 서약서 등을 KBS가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백 청장은 당시 바이오 분야 주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도 서약서에는 업무 관련 주식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윤리의식도 도덕성도 갖추지 않은 이런 자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버셨나요? 국가의 재난을 자신의 돈벌이로 이용한 공직자,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해충돌 논란 이후 바이오 분야 주식을 모두 처분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코스닥 상장사인 신데카 바이오 3,300여 주를 팔아 2,3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는데요.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이었던 해당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후 대학 교수 신분으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백신 관련 5곳의 국가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촉 당시 백 청장은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요. 위원회 안건 관련 기간 또는 단체의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항목에 백 청장은 아니오라고 답한 뒤 자필 서명했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악용할 우려 때문에 자문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까지 이해충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취임 전 백 청장의 투자 활동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 백 청장은 신데카 바이오는 위원회의 직접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문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강변했는데요. 그걸 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최근 5년간 주식 거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개인정보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떳떳하면 밝혀야죠. 상황이 이런데 주식 거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 더 의심이 가는 건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국민은 팬데믹으로 고통받을 때 백신 주식 매수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문제를 다루는 국가자문위원회에서 백신 승인 여부 등 내부자 정보를 취득해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백 청장이 백신 회사 주식을 매수한 지난 3월은 확진자 발생 하루 최대 60만 명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던 시기에 백 청장이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방역의 책임자로서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백 청장이 매수한 백신 회사 주식은 8월 현재 공모가의 5배까지 폭등했고 백 청장은 그 사이 백신 관련 국가자문회의에 27차례 참석했습니다. 국가자문회의에 참석한 진짜 목적이 방역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식 투자를 위해서입니까? 백경란 청장이 국민이 팬데믹으로 신음하던 시기에 백신 관련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자기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자문은 민간 전문가로서의 활동이라 이해 충돌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는데 당신은 민간 전문가라 이해 충돌 의무가 없다니 국민 상식에 반하는 궤변입니다.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문하는 많은 민간 전문가를 욕보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의 실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과학 방역하겠다며 실상은 방치 방역, 관람 방역의 무능을 보여주는 백경란 청장이 자질과 능력에 이어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진퇴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